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이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걷기 운동입니다. 18바퀴쯤 돈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상쾌하고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되고. 학교 곳곳에선 줄넘기나 뉴스포츠 종목의 심화 운동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교실 안에 갇혀 있었던 학생들은 마음껏 친구들과 뛰고 움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체력이 좋아졌어요. 원래 달리기 할 때 한 바퀴만 뛰어도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한 5바퀴 정도 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최소 20분만이라도 아침 운동을 해보자는 시도인데 교사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학생들이 더 활발해지고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사이가 좋아지고 또 급식 잔반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선 스포츠 클럽 활동이 한창입니다. 평소 오후에 진행되는 클럽 활동을 아침 시간으로 옮겼더니 참여 학생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학생들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경기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체인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제 모든 인원 정인원으로 축구를 할 수 있고 농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예상치를 4배나 웃도는 학교들의 신청이 쏟아지면서 부산교육청은 추경 예산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돼 학교 폭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되고 또 체력이 있어야만이 공부도 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이 도입한 아침 운동이 코로나로 잠들었던 학교를 깨우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산 초등학교의 미술 수업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얼굴을 갖다 대자 웹캠이 표정을 인식해 만화 캐릭터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웹툰의 한 장면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린 것보다 더 창의적이게 그릴 때도 있고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부산교육청이 지정한 인공지능 연구학교로 학과 수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1년에 50시간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눠줄 수 있는 학습지에서도 각자 수준에 맞게 내가 이 부분을 좀 약한 단원이면 문제 수준을 낮춰준다던가 두 과목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도 꾸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도 수업에 활용됩니다. 사회 수업에서 교사가 챗 GPT에게 4.19 혁명에 대해 물어봤더니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과 혼동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을 찾아보며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봅니다. 저는 챗 GPT가 사실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중에 거짓도 섞여 있다는 것에 좀 신기하고 인공지능이 말한 것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았어요.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은 관할 내 모든 학교에 매년 10차시의 정보 윤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이런 것은 윤리적인 것에 책임감 있는 사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은 새학기 인공지능 시범학교 12곳을 운영해 하반기까지 인공지능을 수업에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네, 이 부산의 하윤수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인성교육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네, 먼저 이 임기 2년 차를 맞는 소회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도전의 도전을 거듭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과 부산 교육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과 올해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을 인성 기반을 목표로 전제해서 부산 학력 신장의 원년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가고,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산의 학력 발전을 강조하시면서 임기 내에 이 자사고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지금 이제 우수 고등학교가 물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재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립 우수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전하고 있는 금융 공기업들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방안도 논의해 가고 있고, 이 문제는 하반기에 구체적 윤곽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이 동서 학력 격차도 강조해 오신 부분인데 새 학기에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오랜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부분인데, 특히 우리 부산 교육 패널 조사 결과에 보면 서부상권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동부상권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 격차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약 제1호인 부산 학력 개발원을 설립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 3월에 출범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향후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역과 이러한 부분을 지금 교육 격차의 실태가 파악이 되는 대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최근 2017년 이후 6년 만에 이 초등학교의 객관식 시험을 부활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이 창의력 신장 차원에서 지난 교육감 때는 폐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의력은 결국 서술형만 가지고 창의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객관식을 한다고 해서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 초등학교의 기초 학력은 객관식과 서술형이 동시에 수렴이 돼야 되는데 서술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업 성취도의 수준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대로 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절대 다수로 필요로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교육 이슈 페이퍼에 우리 따르면은 교사의 86.4%가 선택형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객관식 평가 부활은 단순히 창의력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초등학교의 그야말로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본래대로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 교육청이 직접 개발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 아카데믹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바스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오는 7월 말까지 도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행 학업 성취도가 지금 깜깜이 교육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했더니 72.6%가 학부모 학업 성취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산행 학업 성취도 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주간 평가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올 9월에서 10월경
이 바스 이 제도가 학업 성취도 평가 문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증 교육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인성교육으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 학교 폭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 활동을 늘리는 아침 체인지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3년간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대낌도 없었고 특히 각 반에 학반에 있는 아이들 친구들 얼굴도 모르는 이런 입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래 마스크를 벗고 우리 운동장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이런 인성의 교육이 되겠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결국 건강도 체력도 정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대화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서 운동을 통해서 아침 뇌를 깨우게 하고 학력도 신장이 되면서 또 정신도 이 급식도 아주 잘 먹게 되고 학교 생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아침형 이 체인지 운동 이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인성교육과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던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교육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도입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태로든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지요. 그중에서 우리 챗 GPT 영역 부분 생성형 AI 이 교육인데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올 3월 신학기부터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점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한 4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GPT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최근에 진보한 GPT 사도 발표되었지만은 무엇보다도 GPT의 그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학생들이 이 윤리적 개념, 윤리적으로 이 책무성, 책임을 강화하고 인간성, 이 윤리성, 도덕성 차원에서 신기술과 접목되는 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통합형, 융합형 이러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탄탄한 기초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